야, 서로 죽이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지 않니? 어? 서로 신랑한테 밥에다가 약 타면서 사는 거하고 내가 지금 그냥 밥에다 약 이혼해서 아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기는 특히 너 이혼을 약 해? 탄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약 너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아니, 왜 약-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진짜 말대로 뭐 애들 다 어느 정도 키우고 이혼하려고? 그때도 똑같으면은 네 인생의 길이 있는 건데 왜 나를 자꾸 나쁜 놈으로 만드냐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나 할 말이 없다. 제 생각에는 참 너무 멀리 돌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행복이. 뭐였더라? 이혼의 위기에서 돌아온 박은진, 안승철 부부. 친구 할래? 이러는 거야. 지난 2개월간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행복해질 수 있는 정답은 분명히 우리 서로가 알고 있거든.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답을 맞춰서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거. 자, 이제부터 여러분께 행복을 찾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 박은진 씨는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불행감을 느낍니다. 저희 집은 다 남편이 알아서 해요. 저한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설명을 해달라 그래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집 산 것도 저는 몰랐어요. 샀던 것도 몰랐고 이것도 남편이 혼자 다 한 거고 저는 나중에 다 일 버린 다음에 와서 보고 그냥 들어와서 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사소소한 그런 상의가 전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 물어보면 너가 뭐 알아? 이런 식이에요. 네가 뭘 알아? 뭐. 쟤 뭐야? 더 참기 힘든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의 말투입니다. 그 막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뭐 재수 없다. 아침에 뭐 눈 뜨자마자 처음 듣는 소리가 재수 없어. 뭐 이런 소리. 우리는 한 호텔 객실을 개조해 부부 사랑 실험실을 만들고 대화 내용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칸막이 대신에 거울을 설치했는데요. 거실에서 보면 거울이지만 안쪽 면은 유리입니다. 우리는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부부에게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부부들은 평상시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는 잘해주는 건 모르고 못해주는 것만 알아. 그 못해주는 것도 뭐냐? 네가 불만이 뭔데 이게? 그러니까 난 지금 가장 불만이 자기가 막말하는 거. 그럼 그 전까지 안 나오겠어. 아니 그걸 저까지 안 나오게 해서 자기는 아주 입버릇이야. 맨날 이년아 저년아 하는 거야. 입버릇이잖아. 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재수없단 말이잖아. 들어봐 그래? 좀 가장됐다 야. 가장된 게 아니야. 포장하지 마. 그지 선아? 그냥 하는 사람은 모르지. 근데 당하는 사람은 아니야.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가 대화를 분석해 본 결과 부부 심리 연구가 가트맨 박사가 밝혀낸 이혼을 부르는 4가지 위험 요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혼을 부르는 4가지 위험 요인, 즉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의 언어들이 대화 속을 파고들면 애정은 바닥나고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4가지 위험 요인, 즉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의 대화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편지 써달라고 얘기했지. 근데 써줬어? 야, 아빠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말해봐 빨리. 써줬어? 안 써줬지. 자, 그럼 내가 아니 뭐 해달라는 거 얘기하라며.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안 해주는데. 결혼기념일 남들은 다 편지 쓰냐? 아 누가 편지 써달래? 결혼기념일날?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잖아. 무계획이 계획이야. 그날 돼서 뭐 밥을 먹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가면 내가 안 가? 아니 안 가냐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 근데 왜 우냐? 가트맨 박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 싸운 모습을 다 보고 나니까 사실 부부 싸움의 내용, 컨텐츠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혼의 예측인자도 아니더라. 싸우는 방식이 문제더라. 그런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런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죠. 싸우는 거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한 건데 그 방식이 아주 안 좋은 지름으로 가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의 방식만 다 네 가지 다 쓰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관계가 정말 나쁜 아주 많이 병들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서로 이제 싸움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다. 내가 잘났고 너가 못났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똑같이 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옳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예. 싸움의 내용보다는 내가 맞았다, 방법이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빼셔야 되고 2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눈만 같이 마주보세요. 네, 힘들죠? 네. 예. 이게 지금 커넥션이 안 돼 있다가 다시 연결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안 해봤어요. 그동안 멀어졌던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최 박사는 부부에게 하루에 2분간 이렇게 마주보기를 하도록 숙제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대화의 습관 바꾸기입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이제 부인이 먼저 남편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가장 바라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믿고 얘기해 주세요.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마음속에 잘 새겨줄게.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대답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부 상담 치료에 이용된 가트맨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미국 워싱턴대 교수인 가트맨 박사 부부는 35년간 무려 3,000쌍의 부부를 관찰하는 방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심장 박동수를 비롯한 여러 생체 반응을 측정하고 러브랩, 즉 부부 사랑 실험실을 만들어 부부들의 대화를 녹화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만 비디오 테이프 수천 개, 여기에 담긴 부부들의 언어와 표정을 모두 컴퓨터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을 부르는 4가지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아울러 행복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가트맨 방식은 단지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친구 관계를 유지할까, 어떻게 친근감을 형성할까,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상대와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등에 관해서도 다루죠. 좀 더 심오하게 정신적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트맨 방식의 부부 상담 치료법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부부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정이 돈독한 부부도 싸우면서 사는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싸움을 금방 수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난달에 아주버니 돈 보내드린 거야? 왜 남의 통장을 들춰보고 그래? 뭐? 남의 통장? 말 다 했어? 너도 일전에 1,000원 보태줬잖아. 뭐라고? 그건 당신이 그동안 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 번 해줄만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식구는 되고 우리 식구는 안 된다는 거냐? 뭐?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면 감정 싸움 될 것 같아.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얘기해. 좋아. 나도 생각 좀 정리해볼게.
과연 실제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요? 애완견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어느 부부의 대화를 살펴보시죠. 내가 그러면은 1년 12달 해가지고 이발비가 내가 6만 원이야. 6만 원이야. 강아지는 한 마리당 1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이야 10만 원. 아 내가 괜히 계획을 그러면 두 마리면 얼마냐 이거야. 20만 원 아니냐 이거야. 근데 여보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잠깐만. 요새는 20만 원만 들어가? 먹이 들어가지 뭐 햄 사주지 뭐. 또 뭐야. 뭐 목욕 시킨다고 뭐 샴푸 들어가지 뭐 패드 사지. 패드도 그것도 일회용 거 뭐야 그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무슨 종량제 봉투 거기 종양봉투에 패드가 몇 장 들어가면 그것 벌써 다 차지하네요. 근데요. 그 종양봉투 한 장에는 우리가 그러시 또 이럴 때 이 사람아 그럼 내 얘기가 뭐 틀려? 맞긴 맞는데 네. 당신이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아, 뭐 그렇게 저기- 기분이 나는데 요새같이 좀 우리가 힘들 때는 다 그게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차 한 잔 더 줄까? 흥분하지 말고. 에이 여기다 물을 더 줄게. 좀 뜨겁게. 좀 뜨거운 알았어. 물에 조금 더 넣어봐. 왜 그래도 다 당신 얘기. 다 각자도 자기네들 그냥 고집대로만 그냥 한단 건배나 말이야. 합시다 우리. 에이 건배 무슨 건배야? 저기 안주나 있으면 뭐 소주나. 아내가 언성을 높이지 않고 화해 시도를 하자 남편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혀 안 튄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부부싸움을 할 때 얼마나 흥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장 박동기를 부착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먼저 결혼 만족도가 낮은 안승철 박은진 부부. 아니야. 그러니까 2주 전만 해도 계속 그랬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안 그랬어? 그렇게 싫으면 이혼하자며. 그러니까 자꾸 네가 나한테 싫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해. 왜 싫은 사람이랑 같이 사냐?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소리지. 다음에는 결혼 만족도가 높은 박성태 송금난 부부에게도 심장 박동기를 부착시키고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책을 봐라. 밤 12시에 먹고 자는 게 정상인가? 아니 내가 뭐 많이 달라 그러냐? 어찌됐건 뭐 빵 한 두 쪽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되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는 지금 그리고 살을 빼야 돼. 자기 종합검진 해봐라. 살 쪘다고 다 얘기하지. 자기 비만이지. 심장 박동수의 최고치를 비교해 본 결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안승철 박은진 부부 쪽이 훨씬 높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아주 낮아졌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문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심장 박동수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등산하는 게 아니고 매번 무슨 등산 가서 술 마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영화는 등산은 별로야. 밀폐된 공간에서 그거 한 2-3시간 그거 뭐 왕의 남자 안 본 사람 나밖에 없어. 왕의 남자는 뭐 조금 있으면 비디오 테이프로 다 나와요. 등산 끝나고 나서 보면은 그 다음날 회사 가는데도 지장이 되게 12시 1시. 그거는 이제 한 초창기 때 좀 그랬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자제하고 좀 지양하자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전 점차 그렇게 하면 나도 그거는 점차 나아졌잖아. 등산에 이제 따라갈 마음이 좀 있어. 그거 괜찮아. 그래 영화도 영화도 왕의 남자는 하도들 뭐 지금 뭐 100만 천만이야. 천만이 돌파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내가 한번 가자고. 취미가 전혀 다른 부부지만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난 네가 하는 거 해서 내가 뭐 터치하냐? 아니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터치 안 해. 열심히 잘 살아. 너랑 대화를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꾸 타협점을 찾자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잖아. 무슨 내가 너랑 무슨 협상 맺고 사냐? 무슨 타협점을 뭘 찾아? 그럼 다시 또 원점이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원점이라고. 타협을 하지 못하면 싸움은 지겹도록 계속됩니다. 부부의 행복은 부부간의 애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과 아이들의 성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 행복한 부부관계가 신체적으로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 하루 20분 동안 헬스클럽에서 뛰는 것 대신에 배우자와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당신 건강에 더 좋기 때문이죠. 행복한 부부관계는 수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평균 4년을 더 삽니다. 과연 부부 행복이 건강과 수명에 직접 관련이 있을까요? 지난 1월 우리는 23쌍의 부부를 초청해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부부 만족도와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설문을 통해 결혼 만족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객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혈액을 채취해서 면역세포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수치를 그룹별로 확인했습니다. 면역세포는 백혈관의 림프구 속에 들어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세포는 T세포와 NK세포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우리 몸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NK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구분해서 세포벽을 뚫고 암을 죽이거나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혼 만족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림프구에서 NK세포와 T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행복한 부부들이 높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세로토닌 수치도 역시 행복한 부부들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면역 자체도 더 강해지고 면역 세포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NK나 T세포 자체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특히 또 NK세포가 그 전체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감기나 그런 바이러스 질환 같은 거나 세균 같은 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 이해했으면 그런 알아서 얘기를 하냐고.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지금 얘기해도 맨날 12조야. 부부 갈등의 피해는 자신들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되자 아빠는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뽀뽀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응?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얘네 밥 먹이고 얘네 씻기고 다 해보라고 처음부터 기저귀 갈고 쫓아다니면서 안 도와줘? 소리를 지르거나 발로 차는 이런 행동들은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곤혹스러워한다는 표현들입니다. 알지. 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누가 다뤄줬냐? 나는 아침부터 그럼 저녁까지 그것도 24시간 풀타임에 아무리 애 키운다고 그래서 24. 그리고 너 그런 가정교육 운영하는 사람이 애한테 맨날 엄마 떼찌야 하라고 그러고 엄마 매너하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침뱉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말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침뱉으라고 그러고 내가 한 번인가 해봤다. 그때는 얘가 이거 많이 하지. 진짜 웃기는 애입니다. 그럼 한 번에 사실 엄마한테 맨날 매너가 엄마 때리고 와 이러지 않아? 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모든 일을 할 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부부불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아이의 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영국에서 4살에서 7살 사이 아이들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키 작은 아이들, 즉 평균 키의 95%보다 작은 아이들의 비율이 일반 가정보다 불화 가정에서 더 높았습니다. Amongst those children whose parents had argued, 31% were in the shortest fifth of the distribution. Now, some children, of course, you would expect to be short. Compared with those who didn't argue, only 20%. And this chronic stress slowed the growth of children.
미국 버클리 대학의 코안 교수 부부가 지난 20년간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을 추적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부라는 아이의 기쁨만 아니라 성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주 싸울 때 아이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싸움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매우 우울해하고 남자아이들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즉 부부관계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지요. 또한 가치관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가정불화였습니다.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막연히 알고 있었던 갈등의 원인과 행복의 원칙들을 가트맨 박사는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도민형을 2개 가져왔는데요. 지난 1월 행복한 부부들과 갈등 부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트맨 방식의 권위자인 최성애 박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우선 다가가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지지하는 것을 행복의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시비 거는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쌤 이것 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이 반찬을 하려면 똑바로 좀 해봐. 아니 자기는 왜 그래? 설탕이나 넣고 말이야. 아 우리 집 설탕 넣을 때는 설탕 넣고 식초 넣을 때는 식초 넣어야지 그럼. 설탕은 백해무야니까 절대 넣지 마라. 아 설탕도 좀. 앞으로 넣으면 다 버려. 실제 상황이라면 아내가 무척 무안해하겠죠. 다음은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아 역시 당신이 콩나물 무쳐놓은 거 맛있네. 고마워. 술 먹고 들어와서 꼭 이렇게 해줘. 알았어요. 내일 또 늦지 마. 상대방의 감정을 지지해주면 부부는 한편이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잠 안 자고 왜 그래? 피곤하다며. 오늘 회사에서 김 과장이랑 좀 다퉜어. 근데 그 여자 말이야. 회사 입사 동기며 서로 좀 감싸줘야지. 아주 사사건건 트집이야 트집. 오늘도 박 부장한테 나 일 잘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아유, 또 그 버릇 나온다. 맨날 남 의심하고 탓하고. 좀 자신을 뒤돌아봐라.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지각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됐다 됐어. 너한테 말한 내가 미쳤지. 아유. 괜히 나한테 신경질이야 신경질이. 지가 좀 잘하면 되지. 오늘도 박 부장한테 나 일 잘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 정말 기분 나빴겠네. 나쁘고 말고 도대체가 그 여자 때문에 회사갈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안 그래도 당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지? 사람 불편한 게 제일 힘든데. 글쎄 말이야. 하지만 이제 잊어버리는 게 낫겠어. 뭐 무시해버려야지 뭐. 이제 당신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자자. 이렇게 상대방을 지지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 그날 밤 분위기가 좌우됩니다. 부부의 역할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해 주면 부부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웬만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정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미국 뉴욕의 한 부부 상담 치료센터. 이곳의 브리커 박사도 가트맨 방식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가트맨 방식으로 부부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결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부분에 있어 남녀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조차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관계가 좋을 땐 배우자의 말을 듣지만 관계가 나쁜 경우엔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요. 여자는 남자의 소망이나 꿈, 생각 등 모든 것을 듣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좀 뭐가 어려워. 그렇다면 박은진, 안승철 부부는 상대방의 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아야지 서로 대화도 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꿈 아닐까요? 그래도 행복은 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꿈을 갖고 있죠. 자기가 바라는 게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와이프가 바라는 거. 예, 부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 태어나서 그 부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나 물어본 적이나? 아니요, 없어요. 모르시고요, 전혀. 집 하나 짓고 온 식구들 모여서 살고 뭐 이게 꿈이다 뭐 이런 거는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그 외에는 모르죠. 얘기 안 했나요? 그렇게 막 진지한 얘기는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부부관계를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내의 말에 남편은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잘 시간이 되자 남편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의 잠자리는 거실. 아이들 때문이라지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시간. 따뜻한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계획이 있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길 바래 하는 등의 질문은 상대방의 가치관과 마음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로 이런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상대의 심리를 지도로 그려볼 수 있지요. 또 상대방은 자신이 관심을 받고 또한 존중받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을 쌓는 첫 단계인데요. 우린 이것을 러브맵, 사랑의 지도 그리기라고 합니다.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 남편이 독단적인 경우 81%가 부부 생활에 파국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남편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독일의 한 가정. 집안 청소는 대부분 남편 프랑크 씨의 몫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아내를 생각하는 프랑크 씨의 행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앉아서 소변을 보기 때문이죠. 전 앉아서 소변 보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럽혀진 부분이 있으면 저도 같이 치우죠. 저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게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화장실은 배수구가 없어서 물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프랑크 씨는 앉아서 소변을 보고 또 직접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부부관계가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어지럽히고 누구는 치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돕는 관계여야 하죠. 더구나 우리는 맞벌이인데 어떤 룰을 정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비단 이 가족만의 특수한 경우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점의 스티커 코너에 가보면 확인되는데요. 남자들이 서서 소변 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스티커들.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Und macht Ihr Mann auch? Na, aber der ist vernünftig, der ist gut erzogen. Ja, habe keine Probleme mit. Tatsächlich? Ja. Das ist eine indiskrete Frage. Oh. Kennen Sie dieses Schild? Ja, klar. Was ist das? Das bedeutet nicht im Stehen pinkeln, sondern im Sitzen. Wie ist es bei Ihnen? Na, das Schild hängt auf meiner Spülung, damit man nicht sauber machen muss danach, selbstverständlich. Kennen Sie dieses Schild? Ja, Das ich haben habe wir- es selber zu Hause. Das haben wir zu Hause. Ja. Und macht Ihr Mann? Selbstverständlich. Ja, klar. Selbstverständlich, ja. Also, Und alle die Gäste, die zu uns kommen, respektieren das auch. Oh, das kann ich Ihnen nicht sagen. Also zumindest die Hygiene. Ich respektiere das, dass meine Frau nicht mein Putzteufel ist. Ich finde das in Ordnung. Ich finde das nur fair als Mann. Es soll sogar gesundheitlich besser sein. Ich weiß es nicht. Ich habe davon gehört, aber ich weiß es nicht, ob es stimmt.
올해 결혼 23년 차인 정재란 박상진 씨 부부. 여느 50대 가장들에 비해서 가사일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어디? 초판 밑에 배터리 있을 테니까 잘 가요. 알았어. 하는 거 아주 배 때문에 청소해 이게. 아유. 다 죽었대요. 그거 어떻게 이걸 살렸냐고. 박상진 씨는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을 아내와 항상 협력하는 데서 찾습니다. 야, 물 갖고 와라. 잿더리 갖고 와라. 과일 갖고 와라. 아, 여자가 무슨 뭐 종인가?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해고 싶으면 자기가 해지. 근데 저희 남편은 생활이지. 혼자 다 해요. 네. 아, 옛날에 물 갖고 와라 한 적 한 번도 옛날에 없어요. 다 뭐 옛날에 여기서 내려앉아서 뭐. 남편의 이런 마음을 아는 아내는 오히려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성격도 서로 많이 다르지만 오히려 이것을 장점 삼아 늘 함께하며 의견을 교환합니다. 저희는 모든 걸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미술학원을 하나 선정을 해도 남편이 이런 좋은 정보를 주면 같이 가서 합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둘이서 뭐 하는 때. 집이 집 이사하는 문제라든지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이 사람하고 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합의하고 그렇게 아주 모든 일을 갖다가 그렇게 다 결정을 해요. 통신기 관련 직장인인 박성태 씨. 그런데 악이 없는 솜씨가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결혼 후 지난 5년 동안 주말마다 늘 해오던 일이라 이제는 베테랑이 된 것이죠. 아내가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아내에 대한 배려의 표시로 이렇게 가사 일을 돕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조금 힘들지만은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는 걸로써 일이 거의 끝나거든요. 뭐 그 정도는 또 제가 충분히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여보. 고마워. 사랑해. 바쁜 직장인을 핑계대기보다는 아내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더 행복하다는 박성태 씨. 음식물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오늘 일을 끝냈습니다. 잘하니까 저도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 일방적일 수 없듯이 저만 막 잘하는데 남편한테 오는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지치잖아요. 간만큼 이게 돌아오면 그 사람은 더 기뻐서 또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은 또 받았으니까 또 해주게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이 쌓이는 거죠. 그렇다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면 결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안 박사 부부는 지난 20년간 200여 가정을 꾸준히 추적 관찰했습니다. 만약 아내 스스로가 뭔가 불공평하고 남편이 집안에서 그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아내는 화가 나게 되고 부부관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하루 동안 아내에게 베푸는 일에 따라서 밤에 부부가 사랑을 나눌지 아닐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남편들은 아내에게 배울 게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언어 능력이나 남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런 남녀 간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부부 간의 갈등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Der die Frauen versteht und keiner weiß, warum. Mario Barth. 독일 코미디계의 거물 마리오 바르트. 각종 상을 휩쓸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인기는 서점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언어는 남자와 달라서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그의 책 때문인데요.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는 보통 이리 와 이러는데 여성은 다르죠. 우리가 좀 오래됐지? 네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안 그럼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남자들은 뭘 원하는 거지? 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잘한다.
또 바보같이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군. 됐어, 괜찮아. 아니야, 하나도 안 괜찮아. 살을 빼야 할까 봐. 이대로도 예쁘다고 말해. 어서. 이젠 가도 돼. 지금 가기만 해봐. 남녀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도 제 여자친구가 저와는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남녀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7살 어린이들의 행동과 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남자 어린이들에게 대장의 개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가 대장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준수 얘기해볼까요? 왜요? 힘 때문에요. 맞아요. 힘이 세서요. 내가 시키는 사람이 여자 어린이들은 그 외에도 관계를 중요시하는 대답들을 많이 했습니다. 친하게 준다. 대장은 양보를 잘해줘요. 친구가 울면은요 울지 말라고 달래줘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다고 박수 3번.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시장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은 먼저 각자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너 팔레온. 손님. 야, 우리 소리 손님이야. 놀이 10분 후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자는 의견을 내놓고 이에 동의합니다. 별 다툼 없이 역할을 바꾸며 즐겁게 놀이가 계속됐습니다. 반면 남자 어린이들은 달랐습니다. 남자애들은 역할에 대한 토론 없이 바로 돈을 나눠 갖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판매원, 홍보맨, 사장 여러 역할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 즉시 놀이에 들어간 아이들. 그러다 보니 인기 많은 역할을 서로 하려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2명이 놀이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을 배려하는 역할 바꾸기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들 놀이에서는 대립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남자친구들은 토론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규칙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서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만지고 싶은 물건을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들은 싸움이 있으면 미안해, 내가 이건 잘못했어, 울지마 하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줘요. 근데 그래서 싸움이 길게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속상한 친구가 없고요. 남녀 차이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보험회사의 특강 시간, 주제는 여성의 심리 이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남편은요, 날 너무 사랑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라고 얘기하는 그 부부를 보면은요, 매일 밤 남편이 안고 뽀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인의 25,000개 단어를 다 들어주는 남편이 되잖아요. 되게 쉬워요. 단어 100개만 가지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따라서 하세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계속 얘기해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부인이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면은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말 속에 결론은 자기가 내게 되겠어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항상 그 결론이 뭔데? 결론 없어요. 결국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남편이랑 아내랑 이렇게 매일 붙어 앉아서 무릎 팍 펴고 막 이렇게 텔레비도 보고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소파 저 끄트머리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네? 그럼 우리 여자들은 이게 소파 간격으로 보일까요? 마음의 간격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마음의 간격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왜 거기 앉아있어? 이렇게 쉽게 안 물어봐요. 아주 어렵게 마음으로 묻죠. 당신 요새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남녀의 감성 차이를 깨닫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당신 뭐해? 나 그때 그냥 TV 봐. 그걸로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신 뭐해라는 말 그 내자 속에 400자 4,000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것 같아. 당신 뭐해 속에 지금 나 뭐 하고 싶은데 같이 좀 도와줘. 뭐 해줘라든지 그런 게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녀가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뇌과학연구소의 루벤거 교수를 찾았습니다. 교수는 남녀 각 30명에게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고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인지 말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녀의 뇌를 촬영했는데 활성화되는 부분이 서로 달랐습니다. 여자는 진화가 더 많이 된 뇌의 위쪽 신비현연계, 남자는 진화가 덜 된 아래쪽 비현연계에서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이 신비현연계는 뇌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부분과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여자들은 화가 나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자의 경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방지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난 너무 못생겼어 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는 식의 대화는 여성의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옛말에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그 방법을 알게 된 박은진 씨 부부.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아이들이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두 달간의 상담 과정을 마친 부부의 모습도 이혼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같이 보더니 또 친구 할래? 이러는 거여서 나 신기해가지고 이게 한글도 아직 모르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가끔마다 저거 이제 책 한 번씩 읽어줘갖고 지 혼자 막 보거든?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어딨어? 엄마랑 나랑은 어딨어? 어이구 똑똑해라. 나랑 친구할래요. 어딨어? 어이구 똑똑해라. 친구야 왜 웃니? 어딨어? 친구야 왜 웃니? 거기 있어? 어이구 똑똑해라. 주로 읽는 책이 이거란 말이야. 파란색깔 일본 책인데 맨날 꺼내오는 게 이건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하더니 이게 그전에는 진짜 참 그 이 말 때문에 제가 오히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2달 사이에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후로는 또 존칭까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줘요. 이제 그 전에는 뭐 야 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이제 뭐 누구 엄마, 이선이 엄마 뭐 이렇게 불러주든가 그렇게 불러줘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 상담 치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와이프를 조금 좀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우를 안 해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부로서 그러니까 내 와이프 이전에 내 아들, 딸의 어머니로서 대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존중과 배려, 이 흔한 두 단어를 실천하지 못해 먼 길을 돌아온 두 사람. 이제 부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좀 저를 많이 이렇게 휘어잡고 있었고 좀 그런 관계가 좀 진짜 제가 아래고 이 사람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둘이 이제 좀 한
부부에서 이제 같이 마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위기를 극복한 아름다운 부부.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오늘 밤 부부끼리 마주 앉아서 과연 5년 후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고 있는 부부가 훨씬 행복하다고 가트맨 박사는 말합니다. 부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그거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깜짝. 누구세요? 거기 계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모르셨어요? 예 몰랐어요. 아 전혀 안 보이는군요. 안 보여 그걸 봤지. 이게 눈이 아닌가 봐. 아 몰랐어요. 지금 말 듣고 하는 거예요. 나 그냥 거울이 있어갖고. 아니 여기서만 주무시는 줄 알았어. 딱 들어오면 이거 보세요. 오늘 거울이 아니네. 이거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행복해지고 싶은 건 사실이죠.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닐까? 좋습니다. 그걸 찾아봅시다.